한국에는 여러 가지 정당이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뭐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는데 그 정당에는 국회의원들, 뭐 시의원들 이외에도 당 내에 여러 가지 직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연 당 내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그 질문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소나무당의 마화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청년위원장 소나무당 강한유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마화용입니다. 마화용씨. 네, 그 마화 위원장님부터 예.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좀 느긋하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굉장히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아, 네. 예, 회사원을 거치면서 우연히 회사의 불합리한 점에 눈을 뜨다 보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됐고요. 아, 네. 네네, 노동운동을 회사 내에서 쭉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정치 영역하고도 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서 정치를 조금씩 알게 됐는데 노동운동 하면서 정치를 하진 않았어요. 네. 이제 노동운동 끝나고 우연히 아는 분들의 요청으로 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다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기가 됐고, 네.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송영길 대표님을 또 우연하게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네. 소나무당 서울시당을 또 창당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자님이나, 우리 정의중 씨, 정년위원장도 만나게 되고. 네네.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인터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게 또 역사를 굉장히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아니,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소나무당의 서울시를 대표하는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역할을 주로 맡고 계신가요? 소나무당이 만들어질 때, 네. 소나무당이라는 당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네. 소나무당 내에 전국에 있는 시도당, 5개의 시도당이 창당이 돼야, 네. 소나무당이라는 중앙당을 창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나무당, 중앙당 내에서, 네. 서울시당을 가장 먼저 창당을 하게 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중앙당 내에서 이제 소나무당이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가장 이제 소나무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정확히 이제 어젠가 그저께 정식으로 소나무당 청년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직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강한유럽 정의중님. 예. 네, 정의중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정의중님?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당 서울시당에 된 청년당원 정희입니다. 네, 바로 해주세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당 서울시당에 소속된 청년당원 정희중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최근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도 겸하면서 정당 활동도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청년당원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소나무당에서 제가 열심히 활동한 거에 대해 좀 많이 높게 봐주셔가지고 이번에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와, 어떤 역할을 하셨나? 어떤 일을 또 열심히 하셨어요, 당에서?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소나무당 톡방에서 열심히 글도 올리고 뉴스글 링크 올리고 하고 또
소나무당 공식 행사가 있으면 네. 생각나는 대로 참여하면서 아, 콘서트랑 당직자분들한테 인사도 많이 해서 드리고 네, 또 집회 현장에도 많이 참여하면서 네, 뭐 오프라인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또 소나무당의 청년당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아마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눈에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렇게 좀 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교류도 많아지고 네, 하니까 네. 네, 저 이런 모습에서 좀 높게 보고 저한테 이거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나서 다른 네, 청년당원들 중에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도 가장 당내외 행사를 많이 참여를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아, 그런 점이 이제 눈두덩이에 찍혀서 이렇게 정식으로 소나무당, 어떻게 보면 첫 청년위원장인가요, 이게? 어 이게 제가 중앙당 청년위원장은 따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 각 시도당 청년위원장은 이번에 처음 아,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마을 위원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우리 그 정의중 씨가 청년위원장으로 네. 인식된 부분에 대해서 그 화정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 청년위원장은 이제 선호당 중앙당의 청년위원장이 있고요. 네. 그는 이제 중앙당의 청년위원장이고, 아, 이제 네. 나머지는 각 시도당의 네. 이게 상설위원회, 여성위원회도 있고, 청년위원회도 있고, 쭉 이렇게 위원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이번에 임명을 하게 된 거죠. 아,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 9개 시도당이 있는데, 네. 아마 청년위원장으로서는 서울시당이 아마 최초로 유일하게 네. 청년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지금 소나무당 서울시당이 규모를 확장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당 내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특히나 청년위원회에 관심이 많고, 어, 또 청년위원회가 확장성이 크고 아, 충분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청년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크고, 네. 결국 이제 청년위원회라는 게 또 청년위원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쵸. 청년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음, 되게 중요한 거죠. 음, 정의중 씨는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네. 그 모든 활동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충분하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이번에 중앙당 당 대표에 네. 아마 수상도 하게 될 겁니다. 야, 네. 그렇게 역시. 열심히 하는 우리 정의중 위원장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리송할 겁니다. 저게 정치 정당의 청년위원장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하나같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렇게 당 내외 활동으로 열심히 참여를 하고, 네, 정말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이렇게 청년위원장에 앉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직책이 정해져는 건 알게 되는데, 앞으로 이 직책이 정해지고 나서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또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우리 서울시도당 위원장님을 보셨으니까, 네. 네, 우리 소나무당 네. 서울시당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더 맡아 하게 될까요, 소나무당에서? 네. 서울시당에 올해 25년도에 목표가 있고, 세부적으로 이제 활동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개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우선 서울시당의 1차적인 목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송영길 대표님을 석방시키는 게, 그렇죠. 그게 빨리, 네, 가능한 빨리 석방시키는 게 서울시당의 1차 목표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네, 될 목표고, 네, 이제 나머지 서울시당의 이제 활동의 목표를 보면은, 네, 첫 번째가
서울시당의 권리당원을 배가시키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게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음. 예. 서울시당에는 당원도 있고 권리당원도 있습니다. 네. 그 당원이라 하면, 소나무당에 입당은 하고, 당비를, 당분간 내지 않고 있더라도 서울시당에 입당만 하면은, 아니, 소나무당에 입당만 하면은, 그 소나무당에 입당했다는 얘기는 서울시당에 입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서울시당 그 당원은 서울 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소나무당 입당하게 되면 서울시 당원이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당원이고, 권리당원은, 당비를 매달 내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권리당원이 되는 겁니다. 네.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당원이 2178명이 되고 있고, 아, 예, 권리당원은 348명. 예, 이게 이제 서울시당의, 당원과 권리당원의 현황인데, 네. 요 348명의 당원을 네. 올해 내에 좀 가장 빠른 시간에 500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게 또 서울시당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군요. 예, 그래서 권리당원을 500명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네. 이번에 임명된 우리 청년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아, 다른 위원장님들 또는 나아가서 우리 권리당원 네. 또 당원들의 전체 힘을 합쳐서 예, 348명의 권리당원을 500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아, 예, 이걸 가장 빠른 시간에 해야 되고, 네.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당원도, 네. 현재 그 2178명의 당원도 네. 빠른 시간 내에 5,000명 이상 확보하는 게 또 올해 서울시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목표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청년위원장님 얘기도 들었지만은, 청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아, 어떤 식으로요? 근데 청년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청년위원장의 이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계획을 같이 공유를 하고, 네.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청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청년위원장이 위촉이 됐기 때문에, 네. 청년 당원들을 좀 더 빠른 시간에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확대. 일단 목표는 확장성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확장성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네. 청년위원장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자, 예, 정의조 청년위원장님. 아, 네. 네, 일단 청년위원장님으로서 이제 발탁이 되었으니까 네. 앞으로 우리 청년위원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해서 우리 청년 당원수의 이제 숫자를 늘릴 것이며 네, 네.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제가 생각한 바로는요. 네. 일단 저희가 소나무당 당원이면서도 소나무당 내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쵸. 네, 사실 저희도 이 서울시당에 청년당원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집계도 못 내고 있거든요. 아, 다 그래요, 다. 네, 그렇죠. 일단은 저희 일단 서울시당 위원장님이랑 협력하면서 소나무당 서울시당 청년당원분들을 네. 규모 얼마 되는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선정되어 있는 청년당원분들을 네. 하나로 집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의준님께서 소나무당 당카페를 운영하시고 계시죠? 아, 네. 그 운영하는 곳에 이제 청년위원들이 좀 숨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네. 제가 그 소나무당 카페 관리자여가지고 네. 저희 회원님들의 연령대랑 성별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제가 그 회원님들 관리를 하다가 제 나이대 20대나 30대 청년분들이 네. 적혀 있는 걸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카페 오시는 당원님들 중에 20대, 30대 청년 당원분들도 어느 정도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었거든요. 네네. 제가 그동안은 이거 별 생각 없이 그냥
두고 있었었는데 네. 이번에 청년위원장이 된 거 계기로 저희 소나무당 카페 통해서 청년당원들 막 모이게 할 수 있도록 공지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공지를 올린다고요? 아, 네. 저희가 운영하는 그 소나무당 청년 톡방이나 아니면 카페에 네. 유튜브 채널 이거 링크 걸고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많이 와달라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시키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샤이 소나무당 당원들을 모집하겠다는 거네요. 아, 네. 샤이 소나무당층. 네. 그분들을 모집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좀 하면 좋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소나무당이 정치 정당이지만 네. 너무 좀 진지하게 정치 이야기만 한다기보다는 같은 청년 당원들끼리 네. 서로 그 협력하고 뭐 친목을 도모하고 뭐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뭐 위로해주거나 도와주는 네. 그런 활동 위주로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뭔가 그러니까 정치 이슈가 아니라도 네. 그냥 사회 전반적인 여러 이슈들을 같이 좀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죠. 네, 요즘 청년들이 시험난에다가 경기난 때문에 많이 주기적으로나 많이 힘들고 하잖아요. 그쵸. 국가의 도움 많이 받기도 힘들고. 그쵸. 그리고 20대, 30대 청년들은 정치에서 많이 벌어졌다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네.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걸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조금이라도 삶에 보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예시로 제가 알게 된 청년 당원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은 작가세요. 소설가이신데요. 아, 네네네. 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신 신흥 작가님이셔가지고 좀 이거 책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인지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 당원분의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당원분들한테 소개시켜주면서 이 작가님의 책을 구매해주고 이거 홍보해주고 후원금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걸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중년 노년분 당원님들께서 청년들 힘내라고 그 작가님 책을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크게 큰 도움이 되셨고 그거에 힘을 받아서 계속 열심히 작가의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방면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나무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계신 두 분이신데, 네, 어쨌든 우리 마화영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소나무당의 비례 8번이시기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높으신 분이신데, 네, 소나무당 어쨌든 지금 소영기 대표님께서 구치소에 계신데, 네. 앞으로는 이제 저희 소나무당, 물론 청년당원도 중요하지만은, 소나무당의 여러 인물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난번 선거 때는 대표 인물로 또 권윤지 작가님도 계셨고, 네, 변희식 대표님도 계셨고, 여러 또 인물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영업자라서, 우리 마 위원장님의 또 공약이나 인터뷰들을 되게 또 주의 깊게 보긴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기회가 된 김에 우리 마화영 위원장님의 또 이번에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7가지 공약이 있으시다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 7가지 공약이라는 게 아마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 그 금요일 날 송진길 TV에 제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걸 듣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그 올해 25년도에 서울시당의 그 여러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제가 그 조금 전에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다 못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1차적인 부분이 송영길 대표님을 석방시키는 게 서울시당의 가장 첫 번째 목표고. 네. 예, 그 전반적으로 활동 목표에 대해서는 아까 그 권리당원을 배가시키는 것. 이게 이제 그 목표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네. 이게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듯이. 네. 서울시당 내에 이런 그 위원회를 8개 위원회를 두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청년위원회하고 여성위원회 위원장만 위촉이 돼 있어요. 네. 나머지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치위원회 위원장 이런 식으로 나머지 6개 위원회 위원장도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서울시당에 이제 조직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거고. 네. 이제 노동위원장님하고 좀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런데 청년위원회를 올해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또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우리 청년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진행해 나갈 생각이고. 네. 나머지 이제 그 6개 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게 되면 8개 위원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8개 위원회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서울시당이 이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직도 확대하고, 활성화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고. 네. 좀 전에 우리 청년위원장께서 정말 좋은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이제 소나무당의 이제 청년위원회 위원이 됐다고 해가지고. 정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소나무당에 들어와서 청년위원회에 들어온 분들이. 네. 자기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런 고민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나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떤 또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또 방법도 찾아보고, 고민도 같이 토론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목을 만들고, 그러면서, 청년 당원을 확대하고, 네. 이렇게 이제 제 생각인데. 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청년위원장님하고 논의해서 앞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이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직을 이렇게 체계화해가지고, 네. 정책 제안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정책 제안을? 네. 정책 제안. 네. 네. 그게 각 위원회별로 하든, 아니면 서울시당의 당원들의 정책 제안을 받든. 네. 이런 정책 제안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정책 제안이라는 게 서울시당 당원들, 권리 당원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죠. 서울시당을 예를 들면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당원이나 권리 당원의 목소리를 들어서. 네.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권리당원님들과 뭐 정책 말고도 그냥 여러 소통을 하신다면은 그 소통에 계속해서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 소통들을. 그렇죠. 지금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듯이. 네. 만약에 이런 기회가 많아지면은, 훨씬 더 좋은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그 소통의 자리, 인터뷰 자리가. 네. 저한테는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그때 핵심 공약이 뭐였냐면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거였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한 6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소상공인들은 항상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정부로부터 항상 이렇게 지원받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들 스스로가 자기 업을 확대하고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는 공약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하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핵심 공약으로 했죠.
좀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할 때. 네. 네,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그 전신인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사무총장도 했고 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동을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네. 청와대 이제 일자리 비서관이 만들어져가지고. 네. 청와대하고 한 5년 동안. 네.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을 한 5년 동안 해왔고. 네. 그 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가면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소상공인 활동도 오랫동안 해왔죠. 그게 연관이 돼가지고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출마하면서도. 네. 제 핵심 공약이 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이었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들에게 어쨌든 민주당 때부터 가장 소상공인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해오셨으니까. 네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그때 소상공인 분들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냥 이게 제가 주관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 비상적으로 뭐 언론을 통해서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직접 소상공인 분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여러 분들하고 해보고. 네. 업종별로 또 연령대별로. 네.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런 부분을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만은 대체적인 게 한 2가지가 나와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금. 필요한 자금을 좀 이렇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좀 제공을 해달라. 자금 공급이 제일 필요했던 거죠. 사업 자금. 아니 그게 사업 자금이 됐든 운영 자금이 됐든 무슨 또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이 됐든 하여튼 생계를 위한 자금이 됐든. 네. 급한 자금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네. 근데 소상공인들은 이게 여러 가지 신용 점수도 그렇게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가 있고, 한 여러 가지 사정이 담보 부분도 이게 원활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제때 이렇게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좀 지원해달라.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네. 소상인 분들은 대출을 안 받은 분들이 없어요. 다 대출을 받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 대출을 받은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벌어가지고 그냥 이자하고 원금 갚기가 급급한 거죠. 그래서 금리를 좀 낮춰달라. 네, 금리를 좀 낮춰달라. 이 부분이 굉장히 그분들한테 시급한 요청 사항이었어요.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이제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네. 잘 안 된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금부터 잘 되게 할 수 있냐? 네.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시간 내가지고. 네.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는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잘 그런 걸 이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근데 영업이나 이게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도 딱히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경기가 어떤 경우가 있어갖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지 이번에 비상계엄 이렇게 발생한다든지 옛날 코로나 발생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네. 완전 하락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런 좀 이게 좀 컨설팅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좀 신속하고 빠른. 그게 뜬구름 잡는 이런 얘기 말고. 네. 현실에 맞는 컨설팅.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계략 이런 부분으로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소상공인 창업자분들이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봤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지금 좀 몇 개월 지난 사이에 또 아마 또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은 이 시기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소상공인 창업자들의 원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을, 빠르게 좀 해소시켜주는 것. 네. 저는 이게 맞다 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무슨, 배달 앱의 수수료 문제라든지.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소상공인 창업자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원하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 이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소상공인 분들과 소통을 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8개 우리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고 활동을 하겠다 얘기했는데 저는 소상공인 창업자 쪽에도 상설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그 위원장을 위촉해가지고 그 활동을 청년위원회 못지않게 핵심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일단 서울시 당 하나만으로도 이제 마화영 위원장님 개인으로 여러 가지 일을 구상 중이시네요. 네, 만약 이 부분이 정착이 되면은 소상공인위원회 이런 부분이 정착이 되면은 다른 시당에도 제가 권유를 할 생각이죠. 왜냐면은 소상공인 창업자들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라도 다 있습니다. 640만 명이 되니까 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산, 광주, 경주, 저기 제주도 없는 곳이 없죠.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제주도당도 있으니까 제주도당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상공인위원회를 제주도도 만들자, 제주도당에 또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8개의 우리 시도당의 전국 소상공인위원회가 만들어지면은 그걸 또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한번 한번 규합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서울시당이 모범을 좀 보여야 되는 거죠.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남당의 소상공인위원회가 실제로 소상공인 창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먼저 보여줘야 되겠죠. 그걸 서울시당이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정당들은 민주당을 떠나서 여러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아니면은 대기업 큰 이제 기업을 위한 목소리를 더 듣는다고 하죠. 그쪽에 후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어쨌든 우리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 노총들도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노동자 이제 어쨌든 그런 쪽에 입장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을 많이 듣고 이렇게 그 사이에 항상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게 중간 이제 우리 소상공인이었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소나무당은 우리 마화화연 위원장님의 필두로 이런 소상공인의 소리에 앞으로 집중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다. 이런 좀 계획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를 한다, 정당을 한다 이래 하지만은 사실 가장 근본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특히나 여기에는 전국에 640만 명이나 되는 소상공인 창업자 분들의 문제가 저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640만 명이에요? 아니면 640점이에요? 이거 정확히.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창업자 숫자가 640만 명. 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이게. 그렇죠. 업종을 구분해보면은. 근데 이게
이게 사실 정확한 통계도 잘 잡히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런데, 계획적으로 봐도 그 정도 되는 거죠. 6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사회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고. 네. 또 그 일자리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대기업에 밀리고 또 노동단체한테 밀리고 뭐 일하다 보니까 항상 중심에 서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중심에 서고 네. 이분들이 생활이 나아지면은 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네. 잘 살아야 우리나라 잘 살 수 있고 네. 모든이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발도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간에서 허리가 무너지면은 큰일 나는 거죠, 인간은. 그렇죠. 네, 허리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소나무당, 어쨌든 소나무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앞으로 우리 소나무당을 위해서 뭐 어떤 역할을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좀 목표 같은 거를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위원장 정희중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희중님. 네, 앞으로 소나무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 건가요? 일단 저희 청년들이 정치에 뭐 크게 관심 안 가지거나 네. 적극적으로 막 행동하는 게 많이 적어가지고 네. 저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인들한테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나무당 청년 대표가 된 만큼 네. 제 주변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네. 정치 쪽에 힘쓰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뭐 공감을 유도해서 좀 저희 청년들 네. 정치 쪽에 청년 하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을 쓰고 네. 그걸로 좀 청년들이 성과를 보이면 청년들도 이제 의욕이 생겨서 네. 저처럼 이렇게 좀 열성적으로 정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좀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와, 청년들과 정치인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시겠다. 네. 와, 그렇게 해서 정치의 효능감을 청년들이 느끼게 해주겠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와이오 위원장님은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아마 우리 선호당 전체 당원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바람이, 네. 첫 번째 바람이 송영길 대표님이 조기에, 네. 빠른 시간 내에 석방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서울시당이나 소나무당, 중앙당 전체의 가장 첫 번째 목표라든지, 네. 가장 큰 바람은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빠른 시간 내에 석방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같이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때 제안도 했었는데, 네. 특히나 우리 서울시당 당원분들께서도 이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소나무당의 당원분들이나 또 소나무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우리 옥중에 계시는 송영길 대표님한테, 꼭 편지 쓰기 운동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편지 쓰기 운동. 예. 한 통만 써도 됩니다. 내가 한 통 써서 보내면은, 네. 그게 모이면은 그게 100통이 되고 1000통이 되고 10,000통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은, 옥중에 계시는 이제 송 대표님도, 좀 더 희망을 이렇게, 네. 예, 배가시킬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그나마 다행히도 윤석열이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구속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마음을 계속 우리가 졸이면서 뉴스를 봐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한시도, 하루도 이제 편안히. 네.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윤석열이 구속 기소 때문에 인해 가지고, 그래도 한결,
한결 좀 그 편한 마음으로 이번 연휴를 이제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당이 원래 그 창당의 목표가 네. 윤석열 퇴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나무당은 가장 송영길 대표님을 중심으로 가장 선두에서 윤석열 정권과 투쟁을 해온 정당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네. 설명절 이후에도 25년도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김건희도 구속시키고 네. 이런 게 우리 소나무당의 그 투쟁의 목표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네. 우리 소나무당답게 네. 선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게 되시는 분들에게 네. 이 설명절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꼭 명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야, 그 예의가 나와가지고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네. 저는 솔직히 어쨌든 저도 소나무당 당원이니까. 그렇죠. 네. 저 궁금한 게 어쨌든 네. 저희가 민주당과의 연관이 있고, 네. 저희는 어쨌든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운 정당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런 와중에 어쨌든 저희도 많이 피해를 봤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와, 솔직히 저는 물론 이제 저도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 대한 미련 이런 걸 떠나서 아예 어쨌든 윤석열을 함께 끌어내리자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조국혁 신당, 소나무당 다 똑같아서 그냥 비윤으로 모이자 해가지고 다 같이 싸우고 거기서 피해받은 사람들끼리 모이자 이런 거였는데 왜 우리 소나무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할까요? 그게 이제 사실 뭐 정치라는 게 네. 참 속내를 좀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 네. 박찬대 원내 대표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네, 그런 걸 알 수도 없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나무당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우리 소나무당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사실 가장 선두에서 가장 선명하게 싸운 정당이 사실 우리 소나무당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네. 뭐, 윤석열 퇴진, 윤석열 투쟁, 윤석열 퇴진, 뭐, 이런 얘기는 뭐, 민주당이나 뭐, 조국신당이 다 해왔지만은, 네. 실제로 몸으로, 네. 몸으로 가서 싸운 정당은 사실 우리가, 그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몸으로 직접 싸운 겁니다. 송영길 대표님하고 같이. 이거 진짜입니다, 이건. 네.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 윤석열이 이렇게 구속 기소되기까지 우리 소나무당이 가장 선명하게 네. 싸워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자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나무당 그런 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고 지금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은 우리가 그 대선 국면에 있어서 소나무당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나무당의 존재가 안 보이면은 네. 이게 선거 이후에도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소나무당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소나무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와. 그 부분은 뭐 당원 숫자가 될 수도 있겠고, 네. 또 소나무당의 지지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또는 그 민주당이나 제 야당들이 뭐 여당을 포함해서 소나무당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나무당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만이 이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뭐라도 할 수가 있지. 네. 그런 홀로서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은 네. 손합당의 존재감은 인정받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당의 당원 배가 운동, 또 권리당원 배가 운동, 우리 네. 소나무 전체의 배가 운동 이런 부분을 얘기한 부분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소나무당이 반드시 올해는 해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조기 대선 전에 네.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만들어내고 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제대로 된 소나무당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보면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소나무당의 홀로서기, 조기 대선 직전까지 소나무당의 규모를 확장시키겠다. 네. 네, 맥락이 딱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약들이랑.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은 어쨌든 앞으로 근데 정치를 계속 하실 분이시잖아요. 우리 마하임 위원장님은. 저는 뭐 제가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때가 되면은 뭐 출마한다 이런 생각은 지금 전혀 없고 네.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네. 소나무당이 현재 그 서울시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8개 시도당의 모범이 돼야 된다. 선두 주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단 소나무당의 서울시당, 그래서 소나무당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빠른 시간 내에 홀로서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이 저는 지금 강하고 제가 어떤 출마를 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가겠다 이런 생각이나 욕심은 전혀 없어요. 이제는. 그때 당시 총선 당시는 제가 출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었기 때문에 출마를 한 거지만은 그럼 이제 이후에는 제가 어디 뭐 출마를 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이런 욕심은 전혀 없고 아마 그렇게 제가 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로지 서울시당이 헌신하고 우리 소나무당이 헌신해서 송 대표님이 잘 될 수 있게 우리 소나무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만족할 것이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야, 제가 지난 총선 때부터 마하영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인터뷰를 봐왔는데 오늘 정말로 뜨거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속내를 조금 얘기한 거죠. 정말 당의 헌신 이외에는 지금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계신다. 네,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소나무당을 이끌어 나갈 분 중에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였어요. 아까 조기 대선을 말씀하셨는데, 조기 대선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예상하는 게 이제 빠르면은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부분이 2월 말 3월 초 중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는 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시기에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은 인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3월 초로 하더라도 그럼 60일이면은 4월 5일이잖아요. 그럼 5월 초까지 대통령 선거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늦어져도 3월 초에 인용이 된다 보면은 4월 초, 5월 초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없어요. 별로 없는 거죠. 굉장히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죠. 빨리 석방해야 되겠네요, 송 대표님. 그렇습니다. 지금 송 대표님이 사실 보석으로 빨리 석방되는 게 우리로서는 사실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서울시당의 가장 1차적인 목표, 우리 선호당 중앙당 1차적인 목표가 송영 대표님 조기 석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 이렇게 딱 모든 이야기들이 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소나무당의 홀로 서기를 위한 방금 말씀, 우리 서울시당의 이런 각 이제 조직 체계를 이제 확성화하고 네. 당원들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당의 규모를 키우고 소영기 대표님을 빨리 조기 석방을 시켜서 미리 조기 대선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를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위해서라면은 네. 빨리 지금 시간이 없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당장 해야 되는 거죠. 빨라도 5월, 늦어도 6월이겠네요 그러면은. 그럼요. 6월까지 안 갈 수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그게 걱정이네요. 만약에 2월 말에 그 헌재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네. 2월 말에 그러면은 4월달 이내로 대통령 선거를 끝마쳐야 돼요. 야. 네, 이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옥중 출마 안 되나요? 옥중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옥중 출마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경험을 해봤잖아요. 정 대표님이 옥중에 계시는 거 하고 석방에 대해서 직접 다니면서 활동하는 거 하고는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마 지난번 총선에서 그 송 대표님이 그 호남 광주에서 출마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만 송 대표님이 석방이 됐다 그러면은 당선이 아마 됐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후보가 없이 그냥 당원들만 돌아다니는 게. 예. 그때 후보가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했는데도 그때 광주에서 17.8%가 나왔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예. 만약에 본인이 나와서 직접 선거를 했다 생각하면은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도 우리 소나무당이 제대로 대선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송영길 대표님이 석방이 돼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큰 거죠. 야, 이거 그냥 모든 우리 소나무당을 위한 가장 중요한 플랜들을 오늘 여기서 다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나무당 당원분들은 꼭 이 방송을 다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꼭 같이 해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늦은 시간까지 지금 오후 10시인데 이렇게 또 인터뷰를 위해서 두 분 소나무당을 위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